바른정당 탈당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내에서 탈당파 중 일부 입당을 거부해야 한다는 움직임 있는 가운데 황영철 의원은 탈당을 철회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황영철입니다. 예,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느꼈고 의장 활동하시면서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받은 인상으로 의원님은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나 명분이 없는 상황에 굴복하고 이런 걸 체질적으로 싫어하시는 분인 걸로 저는 느꼈거든요. 예. 네. 그렇게 느꼈는데 우선 네. 왜 탈당을 결심을 하셨고 그리고 왜 철회라고 하는 더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지 네. 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탈당의 뜻을 이제 모으기로 한 것은 저희 이제 지역에서 또 아는 많은 뜻을 또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제 대선 이제 막판에 들어서면서 보수가 분열된 상태로 이 대선 선거결을 치르게 되면 결국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뭐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지켜보는 것 아니냐, 결국 나중에 역사의 죄인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이제 많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가 그래도 하나로 좀 단일화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이렇게 단일화된 모습으로 다시 보수 재건에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뜻을 모았죠. 그러나 제가 그 탈당을 성명에 동참하고 나서 또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냈던 걸 지켜봤던 많은 국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됐고요. 아무리 어렵지만 바른정당에 남아서 바른정당의 창당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지금으로선 더 옳은 길이다라는 판단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불과 한 이틀 사이에 굉장히 극적인 결정을 두 번이나 하셨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 마음속에서는 복잡하셨겠지만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입당 못하게 하니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보기 십상이거든요. 네. 입당을 그 친박 의원들이 뭐 저희 그 탈당 선언하자마자 뭐 모여서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는데요. 입당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확실하게 의견을 주고 받았고요. 입당이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건 당장 아니어도 대선 이후에는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거 뭐 신속하게 입당 절차를 밟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친박 의원들 또 몇 명은 목소리는 강하게 내고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 또 많은 의원들은 또 입당을 환영하는 그런 입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또 선거 과정에서는 후보와 또 지도부 중심으로 입장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탈당을 철회했습니다만 입당을 하겠다는 나머지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입당 절차가 이루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입장을 변복한 이유가 전혀 되지 않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제가 25살의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참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저를 지탱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당당하게 목소리 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서 길을 걸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인데 이것마저도 잃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탈당하는 것은 제가 가야 될 길은 아니다라고 결심을 다시 바꾸게 된 거죠. 탈당 결심도 어렵지만 철회 결정은 저는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탈당 결심은 13분, 14분과 같이 의논해서 그 분위기에서 갈 수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혼자 뒤로 되돌아서는 거는
이거 어려운 네. 결정이거든요. 이거 의논을 누구랑 해보셨습니까? 주위 분들과 이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물론 지역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은 역시 또 우리나라 최북단 지역이고 접경 지역이고 대단히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 많은 또 어르신들은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단일화해서 다시 자연국민에 들어가라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셨는데요. 오히려 지역구에서는 예. 네네네. 그러나 많은 국민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황영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나름대로 있구나라는 걸 또 정말 몸소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당당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바른정당 이대로 나가서 바른정당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따끔한 지적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제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제원 의원도 유사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장제원 네. 의원과 혹은 네. 친박 쪽에서 거부하는 뭐 권성동 네. 의원의 김성태 의원 이분들하고는 의논해 보셨습니까? 김성태 의원은 이제 끝까지 저에게 함께 가자. 지금까지 이렇게 또 많은 부분들을 김성태 의원하고는 의논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이런 사이거든요. 예. 그랬지만 제가 제 결심은 탈당 철회하겠다는 결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입당이 만약에 처리가 되면 그곳에서 열심히 개혁적 보수의 목소리를 내달라라는 바른정당을 지키면서 끝까지 가겠다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기자회견을 하러 지역에서 출발해서 올라오면서 기자회견 시간까지도 같이 조율하면서 맞춰놨었거든요. 같이 철회 기자회견을 예정을 했다가 네. 예. 네네네.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자기는 조금 더 주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서 그리고 결정을 내리겠다 해서 제가 혼자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아직 철회된 그 이후에는 사실 전화 통화를 안 했어요. 결정을 못한 상태군요. 네네. 그래서 고민을 깊이 하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는 제가 전화를 또 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 게 별로 이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아서 통화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결정할 문제죠. 그러면 네. 장제원 의원도 그런 가능성이 없잖아 있고 다른 분들도 혹시 아시는 선에서 있나요? 철회를 할 분이? 철회까지 이어질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탈당 선언하고 나서 친박 의원들이 나서서 일괄 복당 반대 목소리도 내고 또 우리에 대해서 또 배신자 운운하면서 강한 목소리를 내는 걸 이렇게 보도를 접하면서 정말 자괴스럽다. 우리가 단일화 명분을 또 보수 대통합의 명분을 가지고 입당하지만 친박들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잘하는 결정인지 모르겠다 라면서 솔직히 신경을 토로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이 탈당 철회까지 이어질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철회도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탈당 결정하고 용문자가 많이 왔습니까? 아니면 철회하고 용문자가 더 많이 왔습니까? 이 탈당 결정을 내리고 나서는 찬성과 반대, 그러니까 지지했고 잘했다라는 그런 문자 전화도 받고 또 잘못했다라는 문자 전화도 받았는데 당연히 잘못했다는 그런 의견이 많으셨었고요. 탈당 철회를 하고 나서 어제 하루 동안은 바른길 가서 고맙다. 그리고 꿋꿋하게 유승민 후보와 함께 해달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훨씬 더 많은 양이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그 철회 기자회견 전후로 유승민 후보하고는 직접 통화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어저께 탈당 기자회견을, 그저께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제, 이 탈당계와 입당서를 작성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의원방에서 일괄 취합해서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방에 냈다가 제가 다시 생각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죠. 예.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더 깊이 고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유승민 후보가 이제 전해 듣고서 전화를 주셨어요. 밤 늦은 시간에. 그저께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방송 토론이 끝나고 나서 전화를 주셔서 자기가 여러 가지 또 보듬지 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우리 바른정당에 남아서 끝까지 함께 해보자. 그리고 우리야말로 진정한 개혁적 보수의 기치를 걸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목소리는 많이 이제 힘들고 또 뭐 갈라지시고 그랬지만 굉장히 의지도 느껴졌고 그리고 또 따뜻한 또 격려의 말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하는데도 큰 또 통화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입장은 충분히 제가 이해한 것 같고요. 네. 홍준표 후보가 13분의 탈당파들이 본인을 만나서 유승민 후보가 덕이 없어서 탈당한다고 했다고 주장하셨는데 실제 그런 대화가 그날 만나면서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홍 후보님한테 그런 생각을 전한 분이 계시겠죠.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 있는데. 그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덕이 없다라는 표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유승민 후보가, 이제 우리 바른정당의 후보로서 이제 그 바른정당이 이렇게 다 하나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소통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스킨십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과정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피력하신 의원님들은 계세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덕이 없다는 표현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바른정당 탈당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내에서 탈당파 중 일부 입당을 거부해야 한다는 움직임 있는 가운데 황영철 의원은 탈당을 철회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황영철입니다. 예,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느꼈고 의장 활동하시면서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받은 인상으로 의원님은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나 명분이 없는 상황에 굴복하고 이런 걸 체질적으로 싫어하시는 분인 걸로 저는 느꼈거든요. 예. 네. 그렇게 느꼈는데 우선 네. 왜 탈당을 결심을 하셨고 그리고 왜 철회라고 하는 더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지 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탈당의 뜻을 이제 모으기로 한 것은 저희 이제 지역에서 또 많은 뜻을 또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제 대선 이제 막판에 들어서면서 보수가 분열된 상태로 이 대선 선거결을 치르게 되면 결국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지켜보는 것 아니냐. 결국 나중에 역사의 죄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이제 많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가 그래도 하나로 좀 단일화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이렇게 단일화된 모습으로 다시 보수 재건에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이 땅을 친박 의원들이 저희
탈당 선언하자마자 모여서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는데요. 입당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의견을 주고받았고요. 입당이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건 당장 아니어도 대선 이후에는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거 신속하게 입당 절차를 밟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친박 의원들 또 몇 명은 목소리는 강하게 내고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 또 많은 의원들은 또 입당을 환영하는 그런 입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또 선거 과정에서는 후보와 또 지도부 중심으로 입장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탈당을 철회했습니다만 입당을 하겠다는 나머지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입당 절차가 이루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입장을 변복한 이유가 전혀 되지 않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제가 25살의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참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저를 지탱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당당하게 목소리 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서 길을 걸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인데 이것마저도 잃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탈당하는 것은 제가 가야 될 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결심을 다시 바꾸게 된 거죠. 탈당 결심도 어렵지만 철회 결정은 저는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철회 가지고 뜻을 모았죠. 그러나 제가 그 탈당을 성명에 동참하고 나서 또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존심 있고 그리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냈던 걸 지켜봤던 많은 국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됐고요. 아무리 어렵지만 바른정당에 남아서 바른정당의 평등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옳은 길이다라는 판단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불과 한 이틀 사이에 굉장히 극적인 결정을 두 번이나 하셨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 마음속에서는 복잡하셨겠지만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입당 못하게 하니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보기 십상이거든요. 네.